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 서민들이, 일반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절약법, 그리고 저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종잣돈을 마련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투자를 하든지 집을 구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돈에 대한 공부 없이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매년 집값만 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사실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 남편만 버는 입장이었고 참 집을 사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이용했던 그 저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통장을 많이 꺼내긴 했는데 이제 몇 개는 좀 들어있고요. 필요 없는 건 들어있는데 이렇게 제가 그동안 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출금 통장을 제일 먼저 만들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돈이 없다 하면 이제 남편은 매달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둘 중에 이제 상의를 하셔서 두 분 중에 가장 잘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맞벌이다. 그리고 두 분 다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좀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각자 관리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뭐 이혼 생각 안 하시고 뭐 계속 이제 사실 거라면 물론 미래는 모르지만 같이 합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관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두 분이 따로 관리하실 거라면 그건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좀 상의하셔서 적금 상품이나 정기예금 상품 그리고 투자 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통장들을 이렇게 관리해 왔는데요. 이게 뭐, 한 해에 다 이걸 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떻게 했냐면 저는 아이를 금방 낳은 경우라서 결혼하고 나서 금방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 남편 이름, 제 이름 이렇게 해서 일단 세 명의 적금 그리고 그 다음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아이 뭐 당장 만든 것은 아니지만 4명 이렇게 적금을 보통 그렇게 매년 들었어요. 그래서 뭐 1년짜리 적금이 이율이 높다 하면 1년짜리 적금을 들고 뭐 3년짜리가 요즘 나왔는데 인기가 높다. 어느 은행 자기가 집에 가까운 은행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은행 가셔서 일단 그렇게 저는 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SNS 활용하셔서 어느 쪽이 적금 이율이 높은지 확인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게 적금할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50% 그리고 미혼의 경우라면 저는 70%는 저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때는 저축하기가 좀 더 수월했는데 애들이 크고 나면서부터는 들어가는 비용이 교육비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식료품비, 식비, 또 의료비 등 들어가는 잡다한 지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각 은행에서 그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예를 들면 뭐 10만 원, 3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모으면 1년을 모으면 뭐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는 120만 원이잖아요. 그럼 3년 하면 3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60만 원이 됐다. 그러면 360만 원, 그걸 4명이라고 치면은 1440만 원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투자 증권, 펀드가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펀드로 굴렸어요. 그래서 펀드도 만약에 2천만 원이 모였다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나눠서 펀드를 활용을 했고요. 뭐 중국 펀드, 무슨 펀드 이런 거 다양한 거 저는 사실 모르지만 투자 증권회사에 있는 분들 의견 물어보고 어떤 게 좋다 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고 물론 손해 본 제품도 상품도 있었지만 또 뭐 7%뭐 이렇게 이율을 본 이득을 수익을 본 상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TV에서 뭐 아침마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뭐
다른 MBC나 SBS에 나왔던 아침 방송, 오늘 아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공개해드린 그 통장 먼저 공개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적금을 하면서 또 어떤 적금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차 사고였나 하여튼 그래서 사고였나 하여튼 좀 저희 가족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큰 돈을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적금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돈을 어쩔 수 없이 해약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은행 직원분은 해약을 하지 말고 그 은행 그 적금 대출을 하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렇게 대출을 하면 해약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빚을 하면 안 돼. 돈이 있는데 왜 내가 빚을 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해서 아니라고 그냥 당장 해약한다고. 남편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해약을 하고 그 큰 돈을 꺼내서 쓰고 그리고 남은 돈은 제가 이렇게 그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란 걸 들었는데 그때 저는 이게 이율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3년 11월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율이 잠깐만요. 이율이 안 나오네요. 이게 아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 어쨌든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었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는 따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청약 종합 저축인데요. 이거는 친구들 모임에서 같이 들었던 회비로 들었던 저축이에요. 이것도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장기주택 마련 저축을 들었는데 이율이 그때 9% 정도 됐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한 달에 그때 얼마씩 넣냐면요. 이게 7년짜리였어요. 84개월. 그래서 변동금리였고 만기지급식이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이 100만 원씩 넣었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씩 매달 넣었고요. 정말 이제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100만 원은 없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지출을 하고 하려다 보니까 제가 정말 짠순이 소리, 짠돌이 들어가면서 그때 진짜 절약 많이 했습니다. TV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가구 같은 거 주워다가 많이 쓰고 버리시는 거, 바꾸시는 거 그런 거 쓰고요. 그리고 네 그거 생각하니까 웃겨서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방송에 안 나오시고 말씀 안 하시는 거지 주변에 그렇게 알뜰살뜰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예금이자만 1081만 8,771원이었고요. 차감 지급액이 7년 후에 9,431만 8,771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모았어요.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여기 신한은행 직원분이 너무 놀라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7년이나 저축하면서 이자 많이 가져가는 원금의 이자까지 거의 1억을 가져가시는 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저 이거 돈 찾아가면서 굉장히 제가 부러움을 한몫에 받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돈을 다 썼냐고요? 네, 이 돈은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쯤 만기 때쯤 그쪽에서는 이제 다른 상품 하라고 예금 상품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그 방배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이제 그때 정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돈을 찾아서 써야 되는 때였는데 그때 다행히 만기가 되어서 정말 큰 돈을 찾아서 저도 되게 뿌듯했어요. 네, 그때가 정말 그러니까 저희는 7년을 저축을 해서 1억 모은 거죠. 근데 다른 분들 보시면 어떤 유튜버는 그 맞벌이인데 신혼이었던 것 같고 2년 반 해서 뭐 1억 모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거
한 달에 500 뭐 월급 타셔서 뭐 250 이상은 저축하신 거잖아요. 아, 저희 4인 가족 애들 2명 있고 그럼 게다가 외벌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 그때 한 220, 250 이 정도 월급이었거든요. 저희 100만 원 저축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50% 저축했다고 되도록 그렇게 저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정말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아파트는 현재 팔았어요. 몇 년 돼서 팔았는데 근데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역세권이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문에 그런지 확 올랐는데 제가 그런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정말 후회도 많이 돼요. 제가 거기 월세로만 1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아, 깨버린 죽인 셈이 돼서 정말 그 제 집 사신 분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을 팔지 말고 전세로라도 돌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집을 그 전세금으로만 샀어도 여기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후회는 많이 됩니다. 근데 뭐 어떡해요. 벌써 차가 떠났는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요즘 제가 그동안 저축한 통장은 되게 많이 있어요. 가족별로 다 했었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외벌이를 하면서 투자, 뜨리자, 가리지 않고 했고, 그리고 뭐, 그때는 이제 홈페이지도 많이 만들고서 하면서 제 남편이 그 서버 관리 같은 그런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외국에 있는 친구가 동업하자고 하면서 그쪽 어느 나라의 서버를 관리해주면, 미국의 서버를 관리해주면, 뭐 수익률을 뭐 달러로 주겠다 해서 이렇게 외화 통장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남편이 똑똑해서 그나마 네,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예를 잠깐만 들어봐 드릴게요. 제가 길게 유튜브 만드는 건 좀 너무 여러분들 바쁘신데 시간 낭비하시는 것 같아서 중요한 요점만 제가 하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은행을 가린 것은 아니고요. 뭐 우체국이 또 이율이 높다 하면 우체국도 이렇게 가입을 해서 우체국 예금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가입을 해서 만기 때까지 정말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달 저금하면서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아있는 돈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 예금도 이렇게 30만 원씩 매달 저축을 해서 그때 이거는 7.5%였네요. 2017년도 10월 31일에 가입했던 건데 그래서 지급액이 823만 7,780 이렇게 제가 만들었고요. 보통 이제 3년짜리 저축하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4.9% 이렇게 나왔던 뭐 KB 하나 이런 통장도 4명 만들어서 3년을 30만 원씩 하다 보면 거의 1,0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4명이면 4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 4천만 원을 다 이제 만기 때 꺼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기예금으로 하는데 저는 정기예금은 요즘도 그렇고 최근 뭐 몇 년간은 계속 KDB 산업은행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KDB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그냥 정기예금을 들 수 있어서 그나마 다른 곳보다 이율이 조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들고 이제 1년씩마다 연장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정말 워렌 버핏이 말한 눈덩이처럼 이렇게 돈이 점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불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모으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여기 있지만 제가 KB 하나은행은 저희 가족 4명인데 지금 현재는 3명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큰애가 성인이 되다 보니까 큰애가 원해야지 이제 적금을 할 수 있잖아요. 큰애가 가야 되고 근데 이제 큰애는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아이 이름으로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길래 일단은 이제 저희 세 명이 하고 있고 남편 이름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율이 높길래 남편 이름으로는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뭐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도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저도 이제 그 무식하게 이렇게 예, 종잣돈 모으는 방법으로 이제 저축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라도 종잣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해서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공부 더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돈 예, 빠르게 모으실 수 있다면 사실 좋겠죠. 저는 이제 뭐 투자 방법 같은 걸 잘 몰라서 이렇게 무식하게 했었는데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